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샤넬 수블리 마지 그리고 메포 글로우 파데, 시세이도 글로우 파데,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얘네들 비교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톡이나 문자, DM 혹은 오프라인에서 이 네 제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해오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 혹은 뭐 인스타 피드로 이미 다 정리를 해드린 줄 알았어요. 이제 막 겨울이 오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리뷰를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다른 거 미뤄두고 오늘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끝까지 아예 보지를 말든가 보기 시작했으면 아주 진짜 끝까지 봐야 됩니다.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파운데이션 모두 다 좋은 제품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건조한 피부 그리고 아주 건조한 계절에 쓸만한 이런 촉촉한 리퀴드 파데가 국내에서 그렇게 쉽게 자주 출시되는 게 아닌 것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제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냥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만족해서 지금 되게 잘 쓰고 계신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제가 뭐 비교를 하면서 무슨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맘 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어떤 한 측면에서 너무나 뛰어나면 좋고 싫음 또한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네 가지가 다 훌륭한 제품이긴 한데 제 기준에는 좀 거짓이라 생각되는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중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부터 보자면 디자이너 리프트가 단종이 되어서 지금 디자이너 리프트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제품은 전부 다 이 디자이너 글로우 파데가 뜰 거예요. 원래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아시죠? 그것보다 디자이너 리프트가 더 촉촉했잖아요. 근데 이미 단종되기 몇 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던 디자이너 리프트도 더 과거의 디자이너 리프트에 비하면 꽤 많이 변한 제품이에요. 촉촉한 만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크닝에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제품은 조금씩 건조해진 거죠. 색상도 조금 더 화사해지고 지속력도 더 좋아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지속력을 많이 따지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르마니의 그 레스팅 실크를 쓰지 디자이너 리프트를 쓰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그런 요구에 따라 변화하다가 디자이너 리프트 본래의 정체성을 사실상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바뀐 거마저도 백화점 파운데이션의 어떤 제품력 평균 대비 꽤 좋은 제품이었기에 바뀌어버린 디자이너 리프트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거듭난 이 디자이너 글로우도 아주 좋은 제품인 건 맞고 여러분 피부에 잘 맞는다 그러면 뭐 돌아볼 것 없이 집중해서 잘 쓰시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디자이너 리프트의 그 적당한 광채와 윤기 그리고 딱 발랐을 때 뭔가 질척거림은 전혀 없이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트러블 있는 피부에 발랐을 때도 뭔가 시간이 지났을 때 텁텁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거는 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준에 이거 디자이너 글로우는 세미 글로우도 아니고 그냥 되게 얇고 화사하게 발리는 좋은 파운데이션? 오늘 같이 소개해드릴 글로우 파데들과 비교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디자이너 글로우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하는 것들과는 좀 비교가 안 되고요. 오히려 제가 추천했던 나스의 그 리플렉팅 있죠. 그 정도? 그거 잘 쓰시는 분들이 나스를 재구매할 때가 됐어. 그때 새롭게 같이 나스 살까? 이거 살까? 하면서 검토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디자이너 글로우는 결코 건조한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하는 네 가지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드라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샤넬 수블리 마지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퀴드 파운데이션 영상에서 이미 다 다뤘어요. 제가 촉촉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디자이너 글로우보다 더 촉촉하고 더 훨씬 비싼 제품이죠. 단종 얘기가 계속 돌아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쟁였는데 아직 단종은 안 된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에 이 제품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바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자면 샤넬의 이 수블리마즈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파운데이션 사용량도 가뜩이나 많은데 한 통 살 때마다 막 20만 원씩 태우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좀 비슷하게 연출이 되면서 대체품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 전에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도 제가 좋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글로우가 있으면서도 커버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샤넬과 좀 비교를 하자면 이 메이크업 포에버 글로우 파데가 샤넬보다 더 촉촉합니다. 되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이게 약간 다크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과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입자감이 없는 파데를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그게 다 사실 촉촉한 제품이었거든요. 다크닝은 보통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입자감이 없으면서 이렇게 촉촉한 것도 있고 입자감은 없는데 이거보다 산뜻한 리퀴드도 있고 또 심지어 쿠션 타입으로도 출시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다크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쓸 일은 없다는 거죠.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건조한 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건성 피부, 지성 피부가 만약에 같이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가 다크닝이 훨씬 더 있지만 어차피 이 제품과 지성 피부를 가진 그녀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프 이것도 상당히 광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촉촉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세이도의 글로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알게 된 게 다짜고짜 대란템이라는 거예요. 뭔 대란이란 거지? 그 대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이거 쓴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코덕, 뷰티, 고인물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이 대란을 아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대란이었고 그 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일본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하는 뭐 어떤 그런 쇼핑템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란이 있을 만한 제품인 건 맞아요. 왜냐면 독보적으로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우도 상당한 제품이고 진짜 촉촉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촉촉한 게 가장 좋은 파운데이션이냐. 절대 아니란 거죠. 오늘 이 네 가지 파운데이션 모두가 호불호가 있지만 가장 촉촉할수록 호불호는 더 심하게 갈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인생 파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완전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최악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단 거예요. 제가 촉촉한 파운데이션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이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 사용했을 때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는 지성 피부도 아닌데 말이죠. 이걸 발랐더니 뭘로 발라도 진짜 모공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모공이 막 컸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촉촉하다 보니 뭐 좀 커버력은 떨어지지. 여름이라 밀착도 잘 안 되지. 모공이 완전 다 까발려지는데 광까지 나니까 완전 모공 부각 파운데이션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한테 야 이게 대체 왜 대란템인 거야? 일본 애들 제품 보는 이렇게 없어? 막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스미마셍. 기다렸다가 가을을 접어들면서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역시나 완전 다른 제품이 되었어요. 물론 뭐 없던 커버력이 갑자기 확 다시 살아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제품은 오늘 여기 있는 네 가지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커버력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여름에 사용했을 때는 지속력까지 낮아지니까 피부가 엉망이었던 거고 건조한 계절이 되니까 지속력이 좋아지면서 여름에 사용했을 때처럼 모공이 막 부각이 심하게 되거나 그런 현상은 훨씬 덜하더라고요. 이 말은 정말 건조한 분들한테는 얘를 추천을 하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유분이 심한 분들께는 완전 비추천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건조해서 이 제품을 가을 겨울에 쓰신다 그러면 보습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아요. 단 커버력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건조하지만 나는 좀 커버가 필요한 피부다 그러면 커버력이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 혹은 컨실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얘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사용감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같은 피부라 하더라도 어떻게 발랐는지에 따라서 평가 또한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용에 뭐 딱 정답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글로우 제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구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양한 사용법으로 다 발라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요즘 출시되는 모든 리퀴드 제품들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해요. 어떤 사용법이 내 피부 상태에 최선일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압니다. 저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손으로 발랐을 때 혹은 누군가의 메이크업 실력 또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을 때 얘기지 불특정 다수의 실력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다 초보라 생각하고 묶어서 초보들의 평균 실력 혹은 어떤 특성들은 이러이러하니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예상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써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용법만 조금 달리 했는데 진짜 인생 파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세이도 이 글로우 제품의 경우는 손으로 바를 때보다 스패츌러와 퍼프를 이용해서 스패츌러 펴고 퍼프 이렇게 하면은 커버력은 최대로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뭐 중간 커버력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근데 커버력이 올라간 것만큼 무너질 때 좀 지저분해집니다. 즉 해보고 지속이 어느 정도 되는 피부 상태면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커버력을 높이되 지속이 잘 안 되는 피부라고 딱 해봤더니 판단이 되면 커버력을 포기하는 게 낫고 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바르는 것이 좋아요. 얇게 발랐을 때는 좀 커버력은 떨어지지만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윤기 있고 촉촉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보존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의 베스트 추천은 이걸 쓸 때 브러쉬로 바르고 퍼프로 마무리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각자 좋을 대로 하시면 돼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이 글로우 제품도 똑같아요. 지속이 되는 부분만 커버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얇게 바르시는 게 오히려 더 예쁩니다. 이것도 역시나 브러쉬 사용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샤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얇고 윤기 나게 바르고 싶을 때 브러쉬를 쓰고 조금 커버력이 욕심날 때는 스패츌을 쓰고 있는데 샤넬, 시세이도, 메포 이 세 가지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바를 때는 마른 퍼프나 마른 스펀지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디자이너 글로우 요거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얇게 바를 때는 마른 퍼프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요걸로 커버력을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 스패츌러를 메인으로 쓰되 적셔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스펀지 조합을 추천을 드립니다. 피부에서 광이 나면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이기 쉬운 남자분들이나 지복화 피부의 경우라도 이제 뭐 곧 겨울이 오니까 촉촉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좀 땡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세이도,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광 때문에 비추천이고요. 샤넬 정도는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디자이너 글로우 이 제품을 브러쉬로 얇게 좀 바르는 게 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뭐 가을 겨울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가을 겨울 잘 쓰다가 다시 여름이 다가오면 디자이너 글로우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 드라이한 걸로 갈아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세이도 그리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 둘 다 쓰려면 쓰는데 잘 안 쓰는 이유가 끈적여요. 물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뭐 전부 다 드라이한 제품들에 비해 끈적였어요. 참았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썼어요. 촉촉하고 광채가 막 나는 게 저는 좋았으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용감이 좀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낳은 인간이 자라서 얘가 막 스킨십을 저한테 진짜 엄청 좀 격렬하게 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얼굴을 막 여기다가 막 갖다 붙이고 제 얼굴을 부여잡고 막 뽀뽀를 하고 다 찍혀요. 샤넬 요것도 딱 발랐을 때 찍히긴 하는데 시세이도, 메포, 샤넬, 아르마니 요 순서로 가면서 좀 덜 촉촉한 대신 덜 묻어나요. 그래서 여전히 이 중에서는 샤넬을 가장 많이 쓰고요. 밤에 약속 갈 때 샤넬보다 더 광을 내는 메이크업을 제가 하고자 할 때만 시세이도 혹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얇게 발라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리퀴드 파운데이션 추천을 뭐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요즘 그래도 다들 좀 쿠션을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고집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한 수정 같은 거는 쿠션을 갖고 다니지만 집에서는 무조건 리퀴드를 바르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피부가 어두운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의 경우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딱 맞는 색상 그런 어떤 예쁜 색상을 고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용감에 색상까지 딱 맞는 거를 고른다? 그냥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진짜로. 사실상 컬러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좀 운이라고 봐야 돼요. 저한테 주기적으로 수업을 들으러 오던 분들도 테크닉적인 것을 계속 키워나가기보다는 결국 컬러를 혼자 고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두운 피부의 파운데이션 셀프 쇼핑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프로세스라면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에서 사용감을 우선적으로 추려서 일단 제품을 골라요. 그러려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SNS가 됐든 뭐다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하나를 일단 삽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사용감이 마음에 드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근데 본인 마음에 딱 들었어. 그러면 그 앞에 그 제품 한 개 내가 이걸 딱 샀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색상을 하나 더 사서 혹은 이 뒤에 있는 색상을 하나 더 사서 섞어 쓰는 겁니다. 처음 산 게 이게 너무 밝다 그러면 조금 어두운 걸 사가지고 섞고, 이게 어두웠으면 앞에 밝은 걸 사서 섞으란 얘기예요. 이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최소한의 소비로 가장 이상적인 색 표현을 스스로 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쿠션만 고집하면 진짜 끝도 없이 사야 돼요. 그렇게 사다 날라도 딱 맞는 걸 만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리퀴드는 좀 사용이 불편하잖아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패스하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리퀴드 제품을 섞어 쓰는 거에 대해 궁금한 거는 언제든 물어보시고, 제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나 이번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볼 건데 이제 좀 건조하고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니까 오늘 소개한 글로우 파운데이션 중에서 고르면 되냐? 안 됩니다. 반드시 예전에 올렸던 리퀴드 파운데이션 추천 영상들 다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글로우 파운데이션들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낮에 얘네들을 바르고 다니려면 그 앞 단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자차를 바르고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사용감은 다 거짓이 되고 없던 일이 되고 전혀 다른 사용감의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물론 여러분의 피부와 그리고 거기 위에 스킨케어와 또 그 위에 바른 어떤 자외선 차단제와 또 그 위에 바른 파운데이션, 이 모든 궁합이 아주 놀랍게도 최고일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단독 사용했을 때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썼을 때의 피부 표현이 더 좋고 지속도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고요. 그나마 글로우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좋은 자차는 뭐 6이나 혼합 자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저도 세이킷이나 스쿠의 자외선 차단제를 이런 글로우 파운데이션들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써보니까 그나마 베스트 조합이긴 해요. 그 자차나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근데 단독으로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 사용했을 때보다 뭔가 피부 표현은 조금 더 아쉽지? 또 두 개를 이어서 꼼꼼히 또 발라줘야 되니까 뭔가 사용은 더 번거롭지. 계속 제가 막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면서 좋은 거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낮에는 데코르테 뭐 선쉘터나 스킨앤랩의 틴티드 선 같은 그런 거 하나 써주고, 또 오늘 소개한 이런 글로우 파운데이션들은 해 떨어지고 나서 토너 패드로 낮에 바른 거 한번 싹 걷어내고 자외선 차단제 없이 글로우 파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제가 갈아타게 되더라고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좋을 대로 하는 거지만 자외선 차단은 결코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출장을 가는데 데코르테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오려고 합니다. 저도 안 써봤고요. 그렇게 좋다는데요. 국내는 지금 정식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과연 어떨지. 이 영상은 일본을 제가 다녀와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데코르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한 이 4가지랑 비교해서 쭉 더 써본 뒤에 따로 인스타 피드로 후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